장례식장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옷깃에 밴 향처럼 남는 게 아니라 머릿속 어딘가 깊숙이 눌어붙어 있다가 한밤중이면 다시 떠오르는 종류의 냄새였습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문득 그 공기가 생각납니다. 젖은 국화꽃 냄새,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습기, 식어버린 육개장 냄새가 한데 뒤엉킨 무거운 공기.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장례식장에 혼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해 나는 29이었습니다. 용인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다니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원래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대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새벽에 들리는 수상한 소리도 배관이나 바람 때문이라고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날 밤 분명 죽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비소에서 엔진 오일을 갈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큰 외삼촌 돌아가셨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잠시 멈췄습니다. 큰 외삼촌은 어머니 쪽 친척들 중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인 외곽에서 혼자 살았고 명절 때도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유일하게 편하게 느꼈던 어른이었으니까요. 다른 어른들은 공부하라거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했지만 외삼촌은 그냥 내 옆에 앉아 묵묵히 귤을 까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용인 외곽 국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밝고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 누렇게 뜬 벽지와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이 남아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던 빗소리가 금세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고 앞 유리 너머 장례식장 간판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차 안에 조금만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척들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한 뒤였고 나는 결국 엔진을 끄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원래 장례식장은 사람들 발소리나 울음소리, 술 취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발목부터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계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지하실 같은 축한 공기였습니다. 빈소는 3층 끝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희미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숨 넘어가듯 우는 소리.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울음소리가 계속 같은 높이와 박자로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소리처럼. 나는 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벽 아래에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강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자 친척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외숙모는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사촌형은 술 냄새가 날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조문을 마친 뒤 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외삼촌 얼굴이 기억 속 모습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외삼촌 얼굴인데 입꼬리의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억지로 웃는 표정을 붙여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사진인데도 눈동자가 젖어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나는 괜히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몇몇 친척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까운 가족들은 남았습니다. 나 역시 남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새벽 전에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외숙모가 혼자 있기 무섭다고 해서 빈소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밤 11시가 넘자 장례식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조문객 발길도 거의 끊겼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육개장 냄새와 향 냄새, 소주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잠시 바람을 쐬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상주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맨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 위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 부분만 어둡게 가려져 보였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더니 여자 얼굴 위로 그림자 같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하 가지 마세요. 나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 여자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하,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끝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봤을 때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술 한 잔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뜨거웠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촌형이었습니다. 야, 왜 그래?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놀랐네. 형은 피곤한 얼굴로 담배를 흔들었습니다. 같이 나가자. 우리는 장례식장 뒤편 흡연 구역으로 갔습니다. 비는 아까보다 훨씬 거세져 있었습니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귀를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사촌형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응? 너도 들었냐? 나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뭘? 형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까부터 누가 냉동고 문 계속 두드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쿵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아래쪽 어딘가에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쿵 쿵 쿵. 나는 애써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빗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오래된 건물 배관이 울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촌형 얼굴은 농담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담배를 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죽은 큰 외삼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그 순간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계속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사촌형은 담배를 문 채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또렷했습니다. 민서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분명 큰 외삼촌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칠게 쉰 음성. 오랫동안 술을 마신 사람 특유의 갈라진 말투까지 똑같았습니다. 나는 입안이 바짝 말라붙은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숨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지 마라. 뚝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촌형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외삼촌 특유의 느린 발음과 말끝 흐리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야, 민서가. 사촌 형이 다시 부르자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은 내 얼굴을 잠시 빤히 바라보다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밟았습니다. 너도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아까 지하 내려갔다 왔거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맨발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하 가지 마세요. 왜 갔는데? 관리실 직원이 냉장고 확인 좀 부탁하더라. 형은 침을 한번 삼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진짜 이상해. 뭐가? 형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냉동고 있는 복도 끝에서 누가 계속 돌아다녀. 순간 소름이 목더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직원 아니었어?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형이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발소리가 이상했어. 무슨 소린데? 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맨발 소리 같았어. 내 손끝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은 계속 말했습니다. 찰박찰박, 물 묻은 발로 걷는 소리 있잖아. 순간 비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복도에서 봤던 맨발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흡연구역 뒤편 유리문 너머로 장례식장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깐 유리문 안쪽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형. 저기. 사촌형이 내가 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우리 둘 다 예민해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형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은 아까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TV에서는 음소거된 뉴스 화면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전화, 외삼촌 목소리, 지하, 그리고 맨발 소리, 모든 게 이상하게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아주 둔탁한 소리가 아래층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빈소한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쿵,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속 문을 안쪽에서 세게 두드리는 소리. 사촌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었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숙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 소리, 뭐니?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중년의 남자 직원 한 명이 빈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냉동기 쪽 배관 소리입니다.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바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요? 직원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아래층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직원 얼굴이 굳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직원은 급히 인사한 뒤 서둘러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아래에서 올라오려 하는 느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상하게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사촌형은 결국 술 기운을 못 이기고 쓰러져 잠들었고 외숙모도 잠시 쉬겠다며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빈소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전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찌익 미세하고 날카로운 소리. 나는 괜히 영정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외삼촌 눈이 아까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크게 떠진 느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바라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사람 얼굴은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다. 계속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드르륵 빈소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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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찰박, 복도 바닥을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천천히, 물을 밟으며 걸어오는 소리.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찰박, 찰박. 복도 끝 그림자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젖은 검은 옷, 힘없이 축 늘어진 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맨발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참백했습니다. 피부는 회색빛이 돌 정도로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 밑은 오래 물에 잠겼던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자만 흐릿하게 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목뼈가 꺾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부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계속 부르잖아. 그 말이 끝난 순간 쿵 아래층에서 엄청난 충격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빈소위 컵들이 덜컹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를 바라봤을 때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하층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분명 영안실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축하게 젖은 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입술. 민서가! 나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거의 몸을 던지듯 들어오다가 의자를 넘어뜨렸고 자고 있던 친척들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목 안에서는 쇳소리 같은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민서가? 외숙모가 겁먹은 얼굴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도 이미 닫혀 있었고 복도는 처음처럼 텅 빈 채 조용했습니다. 사촌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술도 안 마셨잖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던 외삼촌, 참백하게 젖어있던 얼굴,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움직이던 모습까지.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빈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TV에선 새벽 홈쇼핑 화면만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고 국화꽃 냄새는 점점 오래 썩은 물 냄새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는 일부러 영정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사진 때문인지 복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외숙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네, 잠깐 지하 좀 다녀와 줄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숙모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직원분이 아까 오셔서 외삼촌 유품 챙긴 거 찾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나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 그 단어만 들어도 속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촌 형도 곧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꼭 지금 가야 돼? 외숙모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되면 절차 때문에 정신없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내려가겠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쿵, 아래층 어딘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발밑에서 울린 것 같은 소리. 외숙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가 형이랑 같이 다녀와. 나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외숙모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와 사촌 형은 함께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나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뿐이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 사촌형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버튼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툭, 툭 무언가 금속을 건드리는 소리가 아래쪽에서 울려왔습니다. 나는 숫자 표시등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층, 2층, 1층, 그리고 지하 1층. 삥! 문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 위로 덮쳐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여있는 비린내. 복도 불빛은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는 계속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물인지 다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촌 형이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시발 분위기 왜 이래? 복도 끝에는 작은 관리실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라가자는 생각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찰박.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찰박. 누군가 맨발로 젖은 바닥을 걷는 소리. 사촌 형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분명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바로 뒤까지 따라붙은 기분.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촌 형은 애써 침착한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시해. 그냥 가. 우리 둘 다 겁먹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관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형이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이 반쯤 먹다 남겨져 있었고 아직 김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때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 CCTV 모니터가 있었는데 화면 하나가 지직거리며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뒤쪽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둘만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뒤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맨발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촌 형도 화면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눈동자, 퉁퉁 부어오른 얼굴,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사람처럼 흐물거리는 피부.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동시에 관리실 형광등도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촌 형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씨발. 그때 들렸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 찰박, 찰박.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 좁은 틈 사이로 물이 천천히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물, 비린내가 확 퍼졌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촌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뛰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문이 바깥에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문을 붙잡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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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문이 휘어질 정도의 충격. 나는 거의 울먹이며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대답 대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 같기도 하고 웃음 같기도 한 소리. 목 안에 물이 가득 찬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낮게. 열어줘.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외삼촌 목소리였습니다. 사촌형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문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쿵! 그 순간 천장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 그림자.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서 조금 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사촌형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 위에 젖은 발자국만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어지는 발자국. 찰박, 찰박. 그리고 그 끝.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맨발의 여자. 그 여자가 천천히 우리 쪽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쉬. 나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몸 안의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저걸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던 여자는 축 늘어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도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보이지?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입술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바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는 순간 바닥에 놓인 물건이 보였습니다. 검은 구두 한 짝, 큰 외삼촌 구두였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도 신었던 낡은 검은색 구두. 나는 등골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촌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삼촌 거 맞지? 내가 대답하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거의 닫히기 직전 입을 벌렸습니다. 늦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사촌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냉동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된 것처럼. 사촌형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야, 일단 올라가자.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외삼촌 구두가 저 안에 있었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계속 우리에게 지하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건지.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관리실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리실 뒤편에는 작은 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보지 못했던 문, 낡은 철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촌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원래 있었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정신이 없어서 못 본 건지 진짜 없었던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드르륵. 문 안쪽에서 색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톱으로 금속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촌형은 철문만 노려보며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시발. 뭐야 저거. 나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어보라고, 확인하라고, 그 안에 뭔가 있다고. 나는 그 감각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사촌 형이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형, 그냥 가자. 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형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끼익,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싸늘한 공기가 훅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좁고 어두운 계단, 지하 2층.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장은 분명 지하 1층까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촌형 역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벽 한쪽에는 오래된 안내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습기에 번진 글씨가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쪽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천천히, 쿵, 쿵. 우리가 계속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사촌형이 침을 삼켰습니다. 냉동고 소리 아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나오려고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래쪽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큰 외삼촌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선명했습니다. 마치 바로 아래에서 부르는 것처럼. 도와줘. 사촌형이 내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형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지? 나는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쪽 복도 형광등이 전부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관리실 안쪽 작은 불빛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단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드드득, 젖은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며 올라오는 소리. 사촌 형이 욕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 닫아! 우리는 다급하게 철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 그리고 바로 그 틈 사이로 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회색빛 피부, 퉁퉁 불어터진 손, 검게 들떠있는 손톱.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촌 형도 거의 울부짖듯 소리치며 문을 밀었습니다. 그 손은 문틈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틈 사이로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썩은 냄새, 그리고 축 늘어진 입술 사이로 벌어진 입. 추워. 나는 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촌 형이 온몸으로 문에 부딪혔고 결국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철컥. 우리는 동시에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안쪽에서 쿵쿵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문 전체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열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외삼촌 목소리였는데 동시에 여자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속삭이는 것 같은 이상한 음성. 사촌 형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뛰어! 우리는 정신없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계속 위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촌 형은 욕설을 내뱉으며 계단 쪽을 돌아봤습니다. 계단으로 가자. 우리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하 1층에서 1층까지면 금방 도착해야 하는데 계속 같은 풍경만 반복됐습니다. 회색 벽, 깜빡이는 비상등, 축축한 냄새, 사촌형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층 표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운, 계속 비운. 그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는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비상등 아래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발 여자.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고 피부는 물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흐물거렸습니다. 목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리를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내려왔어? 사촌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문 열리면 안 됐어. 그 순간 아래층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졌습니다. 쾅! 계단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래쪽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찰박, 찰박, 찰박. 누군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발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일정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도 모든 발소리가 정확히 같은 박자로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찰박. 마치 한 사람이 수많은 다리를 달고 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듯한 소리.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 아래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 그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촌형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발, 시발. 맨발 여자는 계단 중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래쪽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라가. 나는 정신없이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희게 흐린 눈동자 사이로 검은 핏줄 같은 것이 퍼져 있었습니다. 못 나간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래쪽 어둠 속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끼익. 그리고 계단 아래 비상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팟팟. 어둠이 층층이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다시 위층을 향해 뛰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그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찰박, 찰박, 찰박. 너무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발 뒤꿈치까지 따라붙은 느낌. 그 순간 바로 내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외삼촌 목소리였습니다. 사촌형이 소리쳤습니다. 왜 멈춰? 우리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랐고 그 순간 눈앞에 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층. 나는 거의 문을 부수듯 밀어버렸습니다. 쾅! 우리는 그대로 장례식장 복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까 들리던 발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상계단 문은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어둠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문틈을 붙잡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사촌형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질려 있었습니다. 저거 사람 아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긴장하며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장례식장 직원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뻔한 얼굴의 남자. 직원은 우리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려갔습니까? 사촌형이 바로 소리쳤습니다. 저 아래 뭐예요? 직원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직원은 우리를 빈 창고처럼 생긴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소파와 청소 도구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도 직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나였습니다. 저 아래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없던 공간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 장례식장 쓰던 시절에 만든 공간입니다. 지금은 폐쇄됐고요. 직원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근데 가끔 문이 열립니다.
사촌형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처음엔 다들 장난인 줄 압니다.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 몇몇은 이상해졌어요.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상해졌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점점 그 목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사촌형이 작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직원은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가 부르던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톡톡 천장 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한가운데 검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붉은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저거 봐. 물방울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톡, 순간 비린내가 확 퍼졌습니다. 직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바로 위층으로 가세요. 빈소 절대 비우지 말고. 나는 그를 붙잡듯 물었습니다. 왜요? 직원은 대답 대신 우리를 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 순간 복도 전체 불이 꺼졌습니다. 팟! 순식간에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로 문 밖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젖은 숨소리. 하! 하! 사촌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문 앞에 누가 있어?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아래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물. 아까 관리실에서 봤던 그것과 같은 색. 직원이 거의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그 순간 문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손톱 소리였습니다. 수십 개 손톱이 동시에 문을 긁는 소리. 온몸에 소름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 추워. 열어줘. 안에 있잖아. 그중 하나는 분명 외삼촌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들렸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민서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고 뒤편 구석.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입은 흙까지 찢어진 것처럼 길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까만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 순간 문 밖에서 엄청난 충격음이 터졌습니다. 콱! 문이 안쪽으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그리고 동시에 창고 구석에 서 있던 외삼촌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이 움직이는 걸 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사촌형은 거의 나를 밀치듯 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쾅! 문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계속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창고문 경첩이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둠 속 외삼촌 얼굴. 아니 외삼촌 얼굴을 하고 있던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기괴했습니다. 마치 뼈와 관절이 없는 것처럼 몸이 흐물거리는데도 동시에 짐승처럼 빠르게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철퍽, 젖은 몸이 바닥을 끄는 소리. 그 순간 창고 불빛이 번쩍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더 끔찍한 걸 봤습니다. 외삼촌 몸 뒤로 여러 얼굴이 겹쳐 붙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포개진 얼굴들,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어린아이,
전부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시체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추워. 나는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빨리! 우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창고문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그리고 곧바로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철퍽! 철퍽! 사촌형은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달렸습니다. 장례식장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붉은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빛 아래 복도는 장례식장이라기보다 물에 잠긴 지하 터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썩은 물 냄새, 젖은 흙 냄새, 오래된 하수구 속을 뒤집어 놓은 듯한 냄새. 나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까지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퍽, 찰박. 무언가 여러 개가 동시에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사촌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빨리 와! 빨리!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형체들, 몸이 비정상적으로 꺾인 채 바닥을 기어오는 그림자들, 그리고 그 사이로 외삼촌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거의 몸을 던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도 뒤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 그림자들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개 얼굴이 한꺼번에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사촌형도 벽에 기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계속 층 버튼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층 버튼이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버튼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그리고 천천히. 띵! 표시창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B2.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촌형이 소리쳤습니다. 왜 내려가? 직원이 다급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천천히, 덜컹, 덜컹,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쿵. 무언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천천히 기어다니는 소리, 철판이 눌리는 소리, 사촌형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발. 그 순간 천장 틈 사이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톡. 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끈적 감촉, 손으로 닦아보니 검붉은색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쿵. 천장이 천천히 아래로 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 천장 비상구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검은 틈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축 늘어졌습니다. 사촌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열어! 직원은 비상정지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얼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피부는 갈라져 있었고 입안에는 검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검은 물이 턱 끝에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데리고 내려가? 그 말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쾅! 불빛이 꺼졌다 다시 켜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여자 뒤편 천장 위에 수십 개 얼굴이 붙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귀 막으세요. 직후 엄청난 비명 소리가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이 울음소리까지 뒤섞인 끔찍한 소리. 나는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귀 안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외삼촌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서가, 같이 가자. 추워. 나는 거의 정신줄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쿵, 정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나는 천장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머리카락도 얼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비상구문은 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난 거야? 아니었습니다. 표시창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B3. 존재할 리 없는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차가운 안개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닥만 축축하게 젖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퍽, 철퍽.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맨발로,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 왔어?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너머에 서 있는 외삼촌 얼굴을 보는 순간 몸 안 어딘가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외삼촌은 전부 기괴했습니다. 웃고 있었고 입이 찢어져 있었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움직임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삼촌은 달랐습니다.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축 처진 눈매와 말끝을 흐리던 표정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검은 물이 눈가를 타고 흐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진짜 외삼촌 같았습니다. 민서가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쉰 숨이 섞인 낮은 목소리. 어릴 적 내 옆에 앉아 귤을 까주던 그 사람의 목소리. 순간 정신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진짜 외삼촌 아닐까? 혹시 저 아래 혼자 남겨진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도 머릿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촌형이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보지 마. 형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따라가면 안 돼.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밖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지하라기보다 끝없는 침수 터널 같았습니다. 천장은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얕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뒤로 수십 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옷차림으로 숨소리 하나 없이. 그때 직원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 감으세요. 우리는 동시에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직원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외삼촌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퍽, 물이 튀는 소리,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철퍽. 마치 하나의 몸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엘리베이터 벽에 닿았습니다. 외삼촌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물에 불어 갈라진 손, 그 손을 내 쪽으로 뻗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두고 가면 안 되잖아. 그 순간 맨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지 마.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구석. 분명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곳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문 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이미 아니야. 외삼촌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눈 밑이 찢어지듯 벌어지고 퍽!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물속에 오래 잠겨있던 시체처럼. 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문 닫아! 그 순간 맨발 여자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꼼짝 않던 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끼익! 밖에 있던 것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 외삼촌 얼굴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턱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졌고 입안에서는 검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지마. 문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수십 개 손이 문틈 사이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른 손, 검게 썩은 손톱. 그 손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사촌형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닫혀. 맨발 여자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손등 피부가 갈라지면서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그 순간 외삼촌 얼굴이 문틈 바로 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눈동자 없는 검은 구멍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문 열었잖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하 2층 철문. 우리가 열었던 그 문. 그 말과 동시에 문틈 사이로 손 하나가 튀어나와 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촌형이 나를 뒤로 끌어당겼고 직원은 있는 힘껏 그 손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감촉은 사람 손 같지 않았습니다. 젖은 고무를 밟는 느낌. 철퍽,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맨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눈 감아. 동시에 엘리베이터 안 불빛이 터졌습니다. 팟! 완전한 암흑. 그리고 엄청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문을 긁는 소리, 끓는 물 같은 웃음소리. 나는 눈을 감은 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 계속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같이 있자. 추워.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귀에 닿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거의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적,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상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와 사촌형 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여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난 거냐?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지직. 우리는 동시에 스피커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외삼촌 목소리. 민서가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외삼촌이 웃고 있었습니다. 위에 올라가도 소용없다. 사촌형이 미친 듯이 스피커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꺼져!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따라갔으니까. 그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우리는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쿵. 무언가가 다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천장 전체를 기어다니는 소리, 철판이 휘어지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불빛 사이로 검은 물이 새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위로 간 게 아니었어.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쾅! 우리는 그대로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미친 속도로 위를 향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